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문과정 두 번째 시간 부동산학 강론 경제론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21쪽 펴시면 됩니다. 21쪽. 자, 일단 오늘 보실 파트는 부동산 경제론 파트예요. 경제론 파트는 그 수요 공급 이론이랑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이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요 공급 이론인데요. 수요 공급 이론.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우리 수요 법칙, 공급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사실 법칙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법칙을 알아야지 대체재 보완제, 탄력성, 균형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법칙하고 수요 공급 곡선. 두 번째 이제 보실 내용이 대체재 보완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체재와 보완제. 시험 출제 가능성은 100% 보시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10번 치면 9번 정도 나오는 게 대체재 보완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보실 내용이 탄력성. 네 번째 보실 내용이 균형. 다섯 번째 보실 내용이 이제 경기 변동. 이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고요. 5번 요것만 경기 변동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론 전체가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 구성이 되긴 하는데 수요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지난주 수업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실판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이제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렇게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와 강의가 있는데 협의, 강의 둘 다 토지와 규정청구를 넣어놓고 준부동산에 없으면 협의, 있으면 강의. 그러니까 협의와 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규정청물이 아니라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이때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기계, 재단, 기타가 있으며 이 준부동산들은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감정 평가의 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5가지가 있는데 일단 돈이 나와야 돼요. 돈이. 자산, 자본 이런 거. 그다음에 상품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는데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요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니까 자연공간, 위치환경. 반복하시면 암기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합부동산이라는 건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원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보는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기도 하더라. 요걸 하다 우리는 복합부동산. 그래서 결국 결론. 법경기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부동산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두 번째. 토지 용어. 토지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토지 용어. 토지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택지부지.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대지맹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나지건부지. 공지공환지, 유유지, 휴환지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일단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그러면 택지. 주상공 건축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모두 합쳐서 부지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건축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건축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한다. 이렇게. 좁은 접속면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는 땅은 대지. 자루대자 쓰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접속면도 없고 허가 안 나는 땅은 맹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을 필지라고 한다면 가격이 비싼 땅은 획지라고 하며 필지, 획지는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크기는 누가 클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건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하고요.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마지에 비해서 싸다. 이걸 5글자로 건부지 감가, 4글자로 건부 감가. 이게 원칙입니다. 건부가 감가되는 게.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건부 증가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비어있는 땅 2개가 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다. 그러면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방치하면서 비어있다. 그러면 공한지. 공지와 공한지 비교하시고, 놀고 있는 땅과 쉬고 있는 땅을 구분하셔야 돼요. 놀고 있는 땅은 휴지가 되고 쉬고 있는 땅은 휴한지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마지막으로 토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토지 특성. 토지 특성은 이제 4가지 특성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동성은 3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국지화, 두 번째는 임장활동, 세 번째는 외부효과. 그러니까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는 무조건 부동성. 영속성은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할 이유가 없다.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더라. 임대차 시장. 세 번째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고 투자재로서 선호가 된다.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됩니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고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이 뜹니다. 그러면 영속성. 부증성은 일단 3개인데 2개만 공부할 거예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이 투입이 되어도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희소하고 부족해진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4번째는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의 발달,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생산비 법칙 적용 불가, 희소성, 집약화.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불가,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원리, 이론 도출 곤란, 비교 곤란. 이런 말이 뜨면 개별성.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론.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수요공급 이론과 경기변동 이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수요공급 이론이 중요하다. 수요공급 이론은 법칙과 곡선, 대체적 보완제, 탄력성, 균형, 경기변동 이렇게 5가지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책방 보시죠. 제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수업 이제 인문과정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절반 이상 되는 것들, 그러니까 50% 넘는 내용들만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중간중간 빼먹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은 1월달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부터 다뤄보도록 하고 11월달, 12월달 수업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한 개 다 할 겁니다. 중요한 것들만. 그래서 따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할까 싶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수업하면서 선생님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걸 얘기해봐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일반 수업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것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인원이 다가 아니에요. 요 인원이 다가 아니라 원래 인원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등록한 인원들이 이만큼 더 있어요. 이만큼. 우리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예, 이만큼 더 있는데 안 나와 학원에. 왜 안 나오냐면 입문이라고 안 나와. 입문이라고. 자기는 입문할 단계 상태가 아니다. 지금 원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안타깝게 한두 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1월달부터 학원에 오겠다 하시는 분들 1월달에 오시면 벌써 여러분들 실력은 이만큼 올라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할 때 계속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서 했던 걸 복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3주차 때는 그러면 1주차 때 했던 수업과 2주차 때 했던 수업을 복습하면서 3주차 수업을 진행할 거고 4주차 때는 1, 2, 3주차 때 했던 수업을 복습하면서 4주차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교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혹시 뭐 열심히 하고 싶다면 오늘만 부동산 학교는 공부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민법에 시간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과목은 요즘 최근에 2차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공법하고 등기법, 공법하고 공시법 중 등기법
나머지는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마치 우리 저한테 부동산 학개론 들으시는 분들은 1차는 2과목이 아니라 1과목인 것처럼 공부해 주시면 돼요. 1차는 1과목. 무슨 과목? 민법만 열심히 해주세요. 개론 저한테 맡기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곡선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칙이란 말을 띄우면 항상 여러분들은 PQ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PQ. P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Q는 원래 두 가지 Q가 있어요. 첫 번째는 퀄리티라는 Q가 있고요. 두 번째는 퀀티티라는 Q가 있는데, 퀄리티는 질이고요. 퀀티티는 양인데, 여기서는 퀀티티예요. 퀀티티이기 때문에 양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디맨드는 수요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고요. 서플라이는 공급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입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D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 수요구나. S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공급이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Q 뒤에다가 D를 붙이면 양은 양인데 수요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Q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이건 양은 양인데 공급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는 가격, Q는 양. PQ의 관계를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손가락 두 개를 한번 꺼내보실래요? 검지하고 중지하고. 꺼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게 P 해봐요. P. 두 번째 게 Q. P와 Q의 관계입니다. 근데 잘 봐요. 이게 P고 요게 Q인데 이 PQ가 요렇게 움직이는 걸 반비례라 그래요. PQ가 요렇게 움직이는 걸 비례라고 하고, 반비례는 한 글자로 역 또는 마이너스라고 부르고요. 비례는 한 글자로 정 또는 플러스라고 불러요. 앞으로 PQ가 요렇게 움직이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세 글자로 반비례. 반비례는 한 글자로 역. 역은 부호로 마이너스. 수요공급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비례는 역이고 역은 부호로 마이너스다. 됐어요? 예. 근데 PQ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비례. 비례는 한 글자로 정. 정은 부호로 플러스.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양이다, 음이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반비례다,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배우시는 법칙은 두 개 법칙밖에 없어요.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하나는 수요 법칙이고 하나는 공급 법칙이에요. 잘 보세요.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근데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고 나발이고, 일단 법칙이란 말을 띄울 때는 무조건 PQ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PQ는 무조건 법칙이다. 여기도 PQ, 여기도 PQ. 근데 다만 수요 법칙일 때는 P와 Q가 맞긴 맞는데 여기 디맨드. 공급 법칙일 때는 P와 Q가 맞긴 맞는데 여기는 서플라이.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수요 법칙이라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은 공급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지면 적게 살려고 해요. 적게 살려고 하고,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살려고 해요. 즉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반비례. 반비례를 한 글자로 역이라고 하고요. 역은 부호로 마이너스까지. 요거까지는 방금 했고요. 요걸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 뭔지는 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하향이 뭔지는 좀 이따. 공급 법칙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자들은 많이 팔고 싶어. 반대로 가격이 싸지면 적게 팔고 싶어.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돈이 될 때 많이 팔고 싶어 하고요. 돈이 안 되면 적게 팔고 싶어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맞나요? 네. 비례를 한 글자로는 정이라고 해요. 정. 정을 부호로 플러스. 이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됐는데 지금 우하향과 우상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만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잘 들으세요. 법칙이란 말을 띄우면 무조건 PQ예요. 그러니까 P와 Q의 관계가, 가격과 량의 관계가 반대로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고요. 수요 법칙은 세 글자로 반비례, 한 글자로 역, 부호로 마이너스입니다. PQ가 비례로 움직이면 공급 법칙이에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공급 법칙, 공급 법칙은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논문을 발표할 때 세로 축에다가 가격을 두고요, 가로 축에다가는 양을 둡니다. 세로 축에다가는 가격을 두고요, 가로 축에다가는 양을 둡니다. 그 이후로 후세 사람들은 세로 축에다가 가격을 두기 시작했고, 가로 축에다가 양을 두기 시작했어요. 마샬 때문에. 자, 가격은 100원, 200원,
300원. 양은 10개, 20개, 30개라고 가정합시다. 가격은 100원, 200원, 300원. 양은 10개, 20개, 30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제가 점을 9개를 찍어 드릴 겁니다. 9개 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 3개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점 9개 찍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9개 점 찍었어요. 좀 자습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 3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출발할게요. 자, 가격이 1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 사시면 돼요? 30개 사셔야 됩니다. 30개. 여기서 분위 파악 못하고 10개나 20개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방금 법칙을 배웠습니다. 가격이 쌀 때는 제일 많이 사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맞아요? 그럼 가격이 2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20개만 사셔야 돼요. 20개만. 맞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이 300원 할 때는 몇 개? 10개만 사셔야 돼요. 10개.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쭉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디맨드 커버라고 해서 이게 수요 곡선이 됩니다.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자, 수요 곡선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똑같이 그리세요. 자, 요렇게. 이렇게 그리셨어요? 예, 요렇게. 요렇게 그리셨어요? 이걸 요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요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요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하향이라고 그래요. 우하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원래 반비례 관계라는 놈을 그래프에 표시를 하면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하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하향 별거 아니죠? 그럼 우하향 했으면 우상향은 자동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천천히 대답해봐요. 가격이 1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를 파셔야 돼요? 10개는 파셔야 돼요. 여기서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쓰면 아까는 30개 네, 하시면 안 되죠. 아까는 수요법칙이어서 가격이 쌀 때는 제일 많이 사는 게 수요법칙이라면 공급법칙은 비례해요. 가격이 100원 할 때는 제일 적게 팔고, 200원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팔고, 300원 할 때는 제일 많이 파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 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러면 우측으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이게 우상향 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서플라이 커버예요. 서플라이 커버. 이게 그 유명한 공급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그래프 상에서 표시하면 우상향의 관계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합시다. PQ가 법칙이에요. PQ가 때문에 무조건 법칙인데, 이 PQ가 반비례로 움직이면서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우하향하는 걸 우리는 각각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PQ가 비례로 움직이면서 정의 관계가 되고, 플러스의 관계가 되며,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표시되는 게 공급 법칙 또는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항상 그릴 때는 우측으로 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수요 곡선, 올라가면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하향은 수요 곡선, 우상향은 공급 곡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따로따로 그려졌는데, 이제는 같은 그래프상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랬었는데 한번 만나게 해보겠다고요. 만나게 해주세요, 얘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나게 해주세요. 못 만나게 해도 몰래 만나. 네, 우리 공개적으로 만남을 한번 주선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만나지 말고 양지에서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에요.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우하향의 모양을 합니다. 우측으로 하면서 좀 내려오면 되겠네. 그럼 이게 디맨드 커버 되는 거 맞습니까? 우측으로 하면서 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때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세로축은 뭐였죠? 가격. 가로축은 양. 항상 P는 가격, Q는 양. P는 뭔데요? 프라이스니까 가격. Q는 뭐니까? 퀀티티니까 양.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보이세요? 점? 이 점을 균형이라고 그래요. 이 점을 균형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에서는 두 가지 결정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에서 결정되는 양이 있을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균형양이라고 불러. 그래서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균형 가격이고 균형에서 결정되는 양은 균형양인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가격이 100원이고 200원이고 300원이고 그래. 그럼 질문. 균형 가격이 얼마? 200원이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양은 10개, 20개, 30개. 보고 계셔요, 지금? 그 양은 몇 개? 균형양은 몇 개? 20개. 그럼 지금 균형 가격은 200원이고 균형양은 20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200에서 300으로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고 200에서 100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200에서 300 되고 200에서 100이 되는 과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자, 가격이 200에서 300 되는 걸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요. 가격이 200에서 100 되는 걸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은 항상 상하를 담당해요. 세로를 담당하고 가격은 항상 상승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은 상승하락. 또는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했다? 올랐다 내렸다. 또는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가격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다고. 가격이 늘었다 가격이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그거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을 자기가 창조해서 쓰는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세종대왕처럼 말을 만들어서 가격은 증가했다, 가격은 늘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가격은 상승했다, 올랐다, 또는 가격은 하락했다, 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볼게요. 균형양 보이세요? 네. 양이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겠습니까? 네. 10개 될 수도 있고. 그럼 양은 항상 가로를 담당해요. 좌우를 담당하고 양은 이제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양은 절대로 상승했다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상승하락, 즉 올랐다 내렸다는 표현을 쓰고 양은 증가 감소, 즉 늘었다 줄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네. 테스트하기 전에 한 번 더 실력 점검하고 갑시다. 자, 요거 뭐예요? 가격 상승해야지. 가격 상승해야지.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가격 하락, 요거는 양 증가, 요거는 양 감소.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요거. 예? 가격 하락, 요거. 양 뭐? 감소, 요거. 가격 상승.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 오른쪽으로. 양 증가. 위쪽으로. 가격 상승. 아래쪽으로. 가격 하락. 왼쪽으로. 어? 양 감소. 그렇게.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양 증가, 양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테스트를 8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던 규형점 일로 갔어요. 보고 계세요? 네. 여기 있던 규형점 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가격 상승의 양증가. 가격 상승 양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왜 상승했어요? 올라갔으니까. 양은 왜 증가했어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있던 규형점 일로 갔어요. 가격은 하락에 양은 가격은 하락했지 양은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규형점 일로 갔어요. 가격은 하락에 양은 감소한 거지. 여기 있던 규형점 일로 갔어요. 가격은 상승했고 양은 감소한 거예요. 양은 감소. 그래서 한 번 더 할게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던 규형점 일로 갔어요. 가격 상승의 양불변이라고 합니다. 양불변. 불변이 뭐냐면 왼쪽도 오른쪽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던 규형점 여기로 갔어요. 가격 하락의 양불변. 양불변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던 규형점 여기로 갔어요. 가격 불변의 양만 증가한 거예요. 가격은 위쪽도 아래쪽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불변의 양 증가. 여기 있던 규형점 여기로 갔어요. 가격 불변의 양 감소. 가격은 불변하고 양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그 칠판 보시고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내가 헷갈려. 대답하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불변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불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불변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불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알겠어요? 심심한데 한 바퀴 돌아볼까? 하면서 그죠?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불변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불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불변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불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나중에. 알겠죠? 네, 그 규형점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8가지입니다. 원래 규형점에서
균형점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원래 8가지입니다. 이걸 해야지 나중에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 또는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계신 이론은 수요공급 이론입니다. 수요공급 이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수요공급의 법칙인데요. 수요공급 법칙에서는 PQ가, 즉 가격과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수요법칙이 있어요. 수요법칙은 가격과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 역, 마이너스, 그래프에 표시하면 우하향입니다. PQ가 비례로 움직여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가 공급법칙이고요.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 정이고 플러스 관계입니다. 이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만나게 해봅시다.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고요.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는데 이 균형이 8가지로 이동했을 때 가격과량이 어떻게 변한다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이게 수요공급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클리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두 번째, 대체제 보완제로 갑니다. 대체제 보완제. 으아, 대체제. 7번 보시죠. 맨날 옵니다. 시험치면 맨날 나옵니다. 올해는 대체제 보완제가 낫겠어, 안 낫겠어요? 맨날 나온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올해 대체제 보완제가 나왔어, 안 나왔어? 당연히 나왔지. 작년에 대체제 보완제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대체제 보완제만. 재작년에도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고 그재작년에도 대체제 보완제가 나옵니다. 대체제 보완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랑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을 할 건데 다른 건 집어치우고 다른 건 즉석에서 해결하셔도 돼. 대체제 보완제가 핵심인데요. 잠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대체제라고 쓸게요.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라고 쓸게요. 그리고 뭐 이거 나왔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독립제라고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독립제. 대체제도 있고 보완제도 있고 독립제도 있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독립제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왜 다 중요한 게 아니냐면 어떤 놈들은 답으로 체크되는 놈들이 있고 어떤 놈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절대로 답으로 체크될 수는 없는 놈들이 있습니다. 독립제는 대체제 보완제 할 때 그냥 깍두기로 넣어서 공부하는 거지. 깍두기 아시죠?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그래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거하고 또 조금 다른데. 하여튼 깍두기란 고유명사가 있어요. 깍두기로 넣어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핵심은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그럼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거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인문과정 이 수업 들은 것만으로 제가 시험에 가서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네. 대신에 좀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자, 제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소리 상당히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데 딱딱 이해하기 쉽고 딱딱 떨어지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원래 제 목소리가. 그리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람 같지 않게 완벽하게 서울말 구사하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사투리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학원에. 그쵸? 예. 근데 저는 완벽한 서울말 구사하잖아요. 완벽한 서울말 같아? 밥은 먹었니? 자,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잘 보여요?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대체제 같아요? 보완제 같아요?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콜라는 대체제다, 보완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처음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자, 대체제, 보완제는요. 한 개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제와예요. 그럼 자 보세요. 제가 X제 하겠습니다. X제. 그리고 두 번째 Y제 하겠습니다. 자, X제, Y제는 의미가 없고요. 제화가 한 개 나오고 하나 더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대체제, 보완제는 일단 시험에서 제화가 2개 나올 때 쓰는 제화예요. 알겠어요? 네. 제화가 2개 나올 때.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따지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대체제, 보완제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체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제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는 제화, 대신할 수 있는 제화를 우리는 대체제라고 합니다. 성격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제화. 예를 들면 제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막 먹고 있어요. 고기를 막 먹고 있다가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콜라 한 병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콜라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콜라가 없으면 그럼 공깃밥이라도 주세요 합니까? 안 한다는 거지. 콜라 없으면 소주를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소주와 공깃밥은요 콜라와 대체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콜라 없으면 그럼 뭐 주세요?
사이다 주세요 또는 환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같은 탄산음료로서 성격이 비슷합니까? 바꿔서도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죠. 이런 재활을 대체제라고 한다는 거죠. 대체제는 성격이 일단 비슷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활을 대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대체제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경쟁관계의 성향이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경쟁관계에 있는 성향이 있다. 자, 내가 이거 하나 선택하면 이거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 한 놈을 선택하면 이 놈을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수요란 말을 써볼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놈 수요가 증가되면 이놈 수요는 감소해. 이놈 수요가 감소해야지 이놈 수요가 증가해. 즉 이놈 사면 이놈을 안 사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놈을 안 사면 이놈을 사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로 보완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완제. 자, 보완제는 어떤 재화냐면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로따로는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재화들은.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바늘하고요. 실하고요. 바늘만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만 쓰는 경우도 잘 없고. 그럼 바늘과 실은 보통 함께 쓰는 거 맞습니까?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샤프랑 샤프심. 샤프만 쓰거나 샤프심만 쓰는 경우는 없잖아. 보통 같이 씁니다. 칠판과 칠판 지우개. 노트와 필기도구. 이런 게 대표적인 보완제가 됩니다. 보완제. 보완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말 그대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놈만 가지고는 성격이 그놈의 성질을 잘 못 살려. 이놈이 같이 보완돼줘야 돼. 그래서 얘들은 보통 같이 쓰거나 둘 다 안 쓰거나 하는 성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놈을 사면 나머지 한 놈도 덩달아 사요. 한 놈 안 사면 덩달아 나머지도 안 사요. 여러분들 샤프 사면 샤프심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그럼 샤프 평생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은 샤프심 쓸 일이 없는 거지. 바늘을 쓰는 사람이 실을 쓰지 바늘 쓰지 않는 사람은 실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업 서두에 대체제 보완제 서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콜라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콜라와 사이다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대체제 관계. 맞아요? 근데 콜라와 치킨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입니다. 보완제. 무슨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짜장면과 짬뽕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인데 짜장면과 단무지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라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는 비교 대상이 나와봐야 그 둘이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아는 거지 한 놈만 가지고 대체제 보완제라고 할 수는 없다. 독립제는 뭐냐면 요 놈을 사든 말든 나머지 한 놈의 재화 수요가 불변인 재화예요. 그러니까 한 놈의 수요 증가나 수요 감소가 나머지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는 관계를 독립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라 수요가 증가되면 우리 칠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죠. 콜라 수요가 감소되면 분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죠. 그러니까 두 재화 간에 아무 관련성이 없는 재화가 독립제인데 독립제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고. 나오는데 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독립제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데 답으로 체크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답으로 체크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독립제는 됐고 그럼 우리는 대체제 보완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요놈 수요 증가했을 때 요놈 수요 감소되고 요놈 수요 감소됐을 때 요놈 수요 증가되는 걸 무슨 제? 대체제. 요놈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이놈 수요도 증가되고 요놈 수요가 감소되면 덩달아 이놈 수요도 감소되는 걸 보완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열심히 대답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하신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는 제가 뭐가 나온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대답하신 거 포함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서 8개 지문을 드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랑 나오지 않는 거랑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필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7번 보시면 돼요. 자,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했다.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했다. 보완제 쪽 수요가 증가했다. 보완제 쪽 수요가 감소했다. 이때 지금 이제 나오는 문장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당 재화의 수요가는 어떻게 되느냐?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해당 재화란 말은 시험에서 간혹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지.
해당제와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제와를 빼면 우리는 따질 수가 있느냐? 출제위원한테. 못 따집니다. 왜 못 따지냐면 대체제, 보완제란 말이 뜨는 순간 제와 두 개 관계라는 게 암묵적으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제라는 말을 빼도 우리는 할 말은 없는데 일단 해당제와 넣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거 수요는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대체적 수요가 감소해야 반대로 내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쟤를 사면 내 건 안 사고요. 쟤를 안 사야 내 걸 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완제는 둘 다 사거나 둘 다 안 사는 관계라고 했으니까 보완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내거 수요가 증가되고 보완제 수요가 감소되면 덩달아 내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제가 이름하여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식. 상식이지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뭐냐? 자, 보세요.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대체제 쪽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보완제 쪽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거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보완제 쪽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요 네 개를 시험에서 묻습니다. 칠판 보시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1, 2, 3, 4번과 5, 6, 7, 8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이놈도 수요, 이놈도 수요 나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놈은 가격, 이놈은 수요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 2, 3, 4번은 대체제 쪽도 수요고 내 거 쪽도 수요였죠. 5, 6, 7, 8은 대체제 쪽은 보완제 쪽은 가격이고 내 거 쪽은 수요입니다. 요거는요 2단계를 거쳐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갑시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대체제가 싸, 비싸? 비싸. 자, 수요 법칙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기억나시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대체제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제 가격이 올랐잖아? 그럼 대체제 수요를 뭐하고? 감소시키고. 맞아요? 반대로 내 거 수요는 뭐 된다? 증가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콜라를 안 사고 사이다 산다.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수요 증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체제 가격이 상승된다. 그러면 내 거 수요는 증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까운 장래.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이거는 1번으로 가시면 1번으로. 자, 보세요. 대체제가 비싸, 싸? 싸. 그럼 대체제 수요를 뭐하고? 증가시키고. 그러면 내 거 수요는 감소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콜라 가격이 뭐하면 하락하면 사람들은 뭐를 살 거다? 콜라 살 거다. 그게 법칙이니까. 그럼 사이다는 안 산다. 콜라 살 거니까 사이다는 안 산다. 그게 2번입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 일단 보완제 사, 안 사? 안 사. 보완제 비싸니까 보완제 안 사. 그럼 덩달아 내 것도 내 것 수요가 감소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보완제가 싸잖아. 보완제를 사, 안 사? 사. 보완제 사면 덩달아 내 것도 내 것 수요도 증가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5, 6, 7, 8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번, 6번, 7번, 8번 한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돼. 알겠죠? 정신줄을 수업 듣다가 놔버리면 제가 저만큼 가 있는데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월달 가서 하지 마, 3월달 가서 하지 마 그러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수업에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요. 이론으로 결판이 나요? 문제로 결판이 나요? 문제로 결판이 나죠. 예. 문제를 갖다가 잘 풀 수 있어야지 우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 뭐를 길러야 되면 응용력을 길러야 됩니다. 응용력. 응용력 기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12월 말이 되면요. 기본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기본서. 지금 열심히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좀 작업이 덜 됐어요. 기본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서를 받게 되는데 기본서 안에 그 이론을 대표하는 기출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1월달부터. 1월달부터. 지금도 제가 동차 합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동차 합격하는 방법. 동차를 합격하고 싶으시면 기본서 문제를 1월달부터 풀이를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부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문제 보고. 지문이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겠죠? 왜요? 오지선다니까. 바로 뭘 보고요? 정답을 보고요. 그 다음 바로 뭘 봐요? 해설을 봐요. 요걸 갖다가 3, 4회독을 반복합니다. 3, 4회독.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기본서가 딱 나오면 오늘 제가 만약에 수요공급 이론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풀려도 돼. 안 풀려도 되니까 수요공급 이론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뭐를 보는 거지? 지문 5개를 보는 거지. 그리고 바로 뭘 봐라? 정답을 보는 거야. 해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못 풀 거야. 그리고 이제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업 한 번 듣고 못 풀 거야. 정답을 보고 해설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한 3, 4회독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하게 됐는데 제가 또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행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문제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그 내용이 나왔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국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은 자, 이러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하셔도 되는데 결론을 박아놓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다. 근데 왜 이 결론이 나오냐면 이유가 이러해서다 라고 하셔도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 자격시험은 이러해서 결론이 이거다 하셔도 되지만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론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는 통용이 안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1월 달부터 문제를 풀라는 얘기를 다른 쌤들은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 방법을 몰라. 매만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진짜 동차학기 하고 싶으시면 1월 달부터 문제를 갖다가 푸시기 바라고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정답, 해설을 서너 번 정도 그냥 계속 습관처럼 확인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 사인 드릴게요. 요 문제 정도는 집에 가서 문제, 정답, 해설, 3, 4회독 하세요. 그러면 이유 없이 그냥 문제, 정답, 해설, 3, 4회독 하세요. 그런 식으로 1, 2, 3, 4, 5, 6, 6개월 보내면요. 7월 달에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다뤄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7월 달에 문제풀이만 가서도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이론 수업만 하다가 7월 달에 문제풀이만 가면요. 문제집을 덮어버려요. 왜 덮어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동안 이론을 갖다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풀리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들 수술하려고 의사가 개복을 했어요. 근데 암이 너무 많이 전이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뭐라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1, 2, 3, 4, 5, 6월 달까지는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죠? 막상 문제풀이만 가야지 내 실력을 확신할 수 있는데 보세요. 11, 12, 1, 2, 3, 4, 5, 6 8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7월달 가면 막상 문제가 안 풀려. 그럼 깜짝 놀라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 가족들한테. 불합격 할지 모른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마음의 준비를 해라. 너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착기 하고 싶으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 갖다 어떻게 푸느냐. 저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뒤에 가서 배우는데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교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x제의 가격 변화율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질문.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는 제화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맞아요? 제화가 2개 나오는데 한 놈 뒤에는 뭐가 떴어? 가격이 뜨고.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라고. 나머지 한 놈 뒤에는 뭐가 떠? 수요가 떠.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제화가 2개 나오면서 두 놈이 만나긴 만나는데 한 놈의 무엇과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놈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인 놈이 있고요. 제로인 놈이 있어요. 근데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수요공급이론에서 플러스가 나오면요. 비례, 반비례. 비례. 마이너스 나오면 반비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비례라는 게 한 놈의 무엇과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비례라는 거야. 이 제화를 갖다 우리는 대체제라고 그래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제화는 보완제. 수요 교차 탄력성이 제로인 제화는 독립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자, 수요 교차 탄력성은 한 놈의 무엇과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를 다지는데 그게 플러스 관계인 게 무슨 제? 대체제. 플러스는 이거 맞습니까?
예. 마이너스 관계액은 무슨 제? 보완제. 그럼 지금부터 제가 대체제의 성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대체제 보완제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같은 방향.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는 감소됩니다. 이게 같은 방향. 이게 대체제라고요. 대체제는 자 보세요. 한 놈이 무엇과? 가격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 난 얘기해. 나 도와드릴게. 대답해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놈. 나머지 한 놈의 관계가 대체제는 무슨 관계? 플러스 관계.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이걸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버리자고. 대체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한 글자. 정, 부호로. 플러스.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반비례. 한 글자로. 0. 마이너스는 한 글자가 아닌데. 0. 부호로.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제가 몇 개 나오는데? 2개 나오는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랬어, 제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아니, 자꾸 왜 교차 탄력성 많은데, 교차 탄력성만 시험에 나오니까, 교차 탄력성만. 다른 거 시험 안 나오니까. 교차 탄력성은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다. 무슨 제? 대체제.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반대 방향입니다.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에 들게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잘 봐요. 재화가 대체제 떴죠? 보완제 떴죠? 내 거 떴죠? 재화가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뜨면 뭘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같은 방향인 거 알죠? 편하게 대답하세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결론을 먼저 내버리자는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대체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무조건 같은 방향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덩달아 내 거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그렇지, 감소. 이해되셨어요? 근데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되셨어요? 자, 그럼 아까 1, 2, 3, 4 했던 거랑 지금 5, 6, 7, 8 했던 거랑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 4는 대체제 보완제 뒤에도 뭐? 수요. 내 거 뒤에도 수요. 이거는 뭘로 푼다? 상식으로 푼다. 상식으로. 알겠죠? 이건 아는 거는 대단한 거다. 그냥 상식적인 거다. 상식적인 거다. 자,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합니다. 맞죠? 대체제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즉 대체제는 쟤를 사면 내 걸 안 사고 쟤를 안 사게 해야지 내 걸 사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보완제는 쟤를 사야 내 거 수요도 증가되고 쟤를 안 사야 내 거 수요도 감소되는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적어드릴게요. 시험에 안 나옴.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시험 안 나옴. 안 나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는 거고 시험 나오면 뭐냐면 시험 나오면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한 놈의 뭐랑 가격이랑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뭘로 풀어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으로 풀어라.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대체제는 비례 관계고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더라라는 결론을 미리 기억해 버리자는 거지. 따라서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쪽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보완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 내 거 수요는 증가. 즉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며 대체제, 반대 방향 움직이면 보완제. 그럼 제가 기출문제 하나 얹어도 될까요? 얹을까요? 얹을까요? 얹지 말까요? 얹을까요? 예.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요. 자, 10번. 아파트 가격이 10% 뭐였더니? 상승하였더니 오피스텔 수요가 12% 뭐였다? 증가하였다면 이때 아파트 오피스텔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보세요.
한 놈 무엇과?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어떤 방향인지를 봐야 됩니까? 몇 프로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까?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10%, 12%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왔네. 나오면 만다. 무시. 10%, 12%는 한 개도 안 중요해. 알겠습니까? 이놈 가격이 뭐 했더니 상승하였더니 이놈 수요가 증가. 아니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증가되면 같은 방향이잖아. 그럼 둘의 관계는 무슨 제? 답은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제가 문제를 똑같이 한번 내볼 테니까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지 말까? 재미없어요? 하지 말까? 재밌어요? 예. A 가격이 10% 상승하였더니 B 수요가 12% 감소하였다면 A와 B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A 가격 10% 뭐? 상승. B 수요 12% 뭐? 감소. A 가격과 B 수요가 반대로 움직였네. A와 B는 무슨 제? 보완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박스 안에. 자, 보세요. 박스 안에. 다음 중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몇 개인가? 근데 이게 기역, 니을, 기긋, 리을, 미음, 비음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니은 정도 이렇게 돼 있어. 대체제, 가격, 상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대체제 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율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수요 증가율 맞아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 같은 방향이거든. 근데 비읍 정도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수요 증가 요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뭐예요? 감소돼요. 요거는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니고 요거는 수요 증가 요인이 맞고. 그럼 요거는 체크되고 요건 체크가 안 되고 이런 식의 답이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선배님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저랑 같이 수업할 때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된다고 바로 나와. 근데 막상 심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는 대체제 가격 상승이 나오고 보완제 가격 상승이 나오니까 자 보자. 대체제 보자. 보완제 보자. 하고 있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나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한 놈의 가격을 띄우고 나머지 한 놈의 수요를 물어요. 근데 이 놈의 관계가 대체제는 플러스 관계고 비례 관계예요. 보완제는 마이너스 관계고 반비례 관계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문제 내게 낼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일로 오세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마음의 준비하셨어요? 네.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조금 더 빨리 늦어. So late. 응? 너무 늦어. More quickly. 어? 좀 더 빨리 해. 좀 더 빨리 해.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이상 소리 하지 말고 감소. 양은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지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이렇게 다시 한 놈 가격이 15% 상승하였더니 나머지 한 놈 수요가 8% 감소하였다. 무슨 제? 보완제지. 한 놈 가격이 상승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하면 보완제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한 놈 가격이 10% 하락하였더니 나머지 한 놈 수요가 20% 증가했다. 보완제지.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한 놈 가격이 10% 하락하였더니 나머지 한 놈 수요가 20% 감소했다. 대체제지. 같은 방향이잖아. 한 놈 가격이 10% 상승하였더니 나머지 한 놈 수요가 20% 증가했다. 대체제지. 그러니까 요 놈 가격과 요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체제 보완제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것만 하면 한 문제 풀 수 있나? 오케이.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쉬운 것 같은데 시험에 가시면 이 중에 절반이 틀립니다. 이 중에 절반. 물론 이 중에 절반은 아니겠지. 나중에 뒤에 와서 감을 못 잡는 분들이겠지만 여러분들 수요 공급에서 한 문제를 여러분들 확보하신 거예요. 다시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이쪽도 수요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푼다? 상식으로 푼다. 뭐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상식으로 푼다. 알겠죠? 제어가 2개 나오면서 이쪽 수요는 상식으로 푸는 건데 상식으로 풀 일도 없다.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는 제어가 2개 나오면서 한 놈은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시험에 나온다. 한 놈은 가격과 나머지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대체제는 한 놈 가격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 증가, 한 놈 가격 하락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 감소.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놈 수요가 증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체제라고 띄우는 순간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고 있어야 돼. 문제 풀고 싶어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완제를 제시하는 순간 막, 손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제는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보완제는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요 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 놈은 뭐죠? X제 가격. 이놈 뭐죠? Y제 수요. 즉,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재로 한 번 더 볼게요. 교재 21쪽. 자, 교재 21쪽에 가시니까 2번으로 갑니다. 교재 21쪽 2번. 21쪽. 2번에 가시니까 2번에 수요 공급 법칙 나옵니까? 네. 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동그라미. 그 옆에 역 마이너스 한 번의 동그라미.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동그라미. 정 플러스 한 번의 동그라미. 3번에 수요 공급 곡선 나옵니까? 네. 곡선 동그라미. 1번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 동그라미. 공급 곡선은 우상향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 그 밑에 보시면 거기 하면 되는데. 21쪽. 그 여기다 해야 되네. 큰일 났네. 거기도. 다시 2번 대로 한 번 더 합니다. 20쪽 2번에 가시면 수요 공급 법칙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동그라미. 0 마이너스 동그라미. 그 밑에 비례 동그라미. 정 플러스 동그라미. 딴 데 가지 말고 항상 여기서 수업 들어야 돼요. 예. 3번 수요 공급 곡선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에 수요 곡선이 있죠. 거기 우하향 동그라미. 그 밑에 우상향 동그라미. 그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저랑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빈 공간에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P, 여기 Q. 빨리 그려봐요. 세로축에 P, 가로축에 Q 썼어요? 네. 우하향 하나 그리시고 D라고 써놓으세요. 우하향 하나 그리시고. 이건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 하나 그리면서 등급 곡선 하나라고 적어놓으세요. 공급 곡선. S라고 써놨어요? 네. 만나는 점 동그라미 딱 하고 균형이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균형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해놓으시고요. 여기 균형 가격 이렇게. 여기 균형량 이렇게. 하셨어요? 예. 네. 균형 가격 위쪽에다가는 상승이라고 써놓고요. 아래쪽에다가는 하락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승 하락으로만 움직입니다. 상승 하락. 하셨어요? 네. 양은 왼쪽 오른쪽으로 해놓으시고요. 증가 감소라고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읽고 상승 하락이라고 읽고 양은 증가 감소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균형점 찾으세요. 찾았어요? 네. 자, 딱 그 위에다 점 하나, 아래다가 점 하나. 하셨어? 네. 네. 오른쪽에다가 점 하나, 왼쪽에다가 점 하나. 이렇게. 그럼 점 몇 개 찍었어요, 지금? 4개. 4개 찍었어요? 네. 4개만 더 찍을게요.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서 점 8개 찍혀있어 맞거든요. 네, 점 8개 찍어놓고,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좀 이따 하세요. 자, 넘겨보시니까, 이제, 수요 공급량의 변화와 수요 공급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죠. 다 무시하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대체제와 보완제 나옵니까? 네. 그 가로 3번에다가 별표 하나 딱 때려주세요. 별표 하나 딱 때려주셨습니까? 네. 가로 3번 앞에다가. 가로 3번 앞에다가 별표 하나 때려주세요. 그렇지, 거기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박스가 하나 보일 거예요. 네. 박스에 1, 2, 3, 4, 5, 6, 7, 8 있습니까? 네. 자,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1, 2, 3, 4번은요. 대체제라는 글자와 보완제라는 글자 뒤에 수요가 4개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1, 2, 3, 4번에 대체제, 보완제 옆에 수요 요 4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쳐주세요. 한 번에. 한 번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증가감소라는 단어 있죠? 네. 그 옆에 보니까 또 수요라는 글자가 4개 보입니까? 그 4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쳐달라고, 네모를. 자, 그럼 1, 2, 3, 4번은 뭐의 관계냐면 수요의 관계예요.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2번과 3번 사이에 씁니다. 2번과 3번 사이에다가
2번과 3번 앞에다 씁니다. 2번과 3번 앞에다가 상식. 주시 쓰세요. 2번과 3번 앞에다 상식. 아, 썼네. 썼네. 언제 썼어요? 하면서 썼어요? 들으면서? 그렇다. 잘하셨어요. 네. 상식.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상식 밑에다가 시험 X. 시험 X.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 그럼 여러분 5, 6, 7, 8이 중요한데요. 네. 5, 6, 7, 8은 대체제, 보완제 뒤에 가격 4개 보입니까? 네. 네모를 빵 한 번에 쳐놓으세요. 가격 4개. 대체제, 보완제 뒤에 가격 4개를 한 번에 네모 빵.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수요가 또 4개 보입니까? 네. 네, 한 번에 네모 빵. 하셨어? 네. 그런 다음에 제가 하신 대로 하세요. 6번과 7번 사이에다 써야 돼요. 네.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교차. 자,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썼습니까? 네. 그리고 5번, 6번 묶으시고 5번, 6번 묶으시고 앞에다가 플러스. 7번, 8번 묶으시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 6, 7, 8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한 놈 뭐 떴고 가격 떴고 나머지 한 놈 수요 뜨면 교차 탄력수로 문제를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가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가 마이너스. 그럼 천천히 대답해봐요.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우리 지금 5, 6, 7, 8 박스 있잖아요. 오른쪽에 좀 빈 공간 있잖아요. 그죠? 빈 공간에다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방향 쓰시놓고 방향이라는 글자에다가 O 해놓으세요. O.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다가 쓰세요. 크기라고 쓰셔놓고 X. 자, 그러면 수의 교차 탄력성은 10%, 20%라는 크기가 중요하다. 상승, 증가, 하락, 감소와 같은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험에서 저기 크기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 나오면 뭐 한다? 무시한다. 우리는 뭐만 보고? 방향만 보고. 그 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자, 절 보시고 순서 없이 가겠습니다.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뭐만 보고? 방향만 보고 대체제 보완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혹시 몰라서 거기서 한 장을, 2장을 더 한 장을 더 넘기세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제일 밑에 3번에 수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는 글자 보입니까? 제일 밑에 교차 동그라미. 교차 동그라미 하셨어요? 박스 안에 가니까 XJ의 뭐? XJ의 가격이란 말이 밑에 있나요? 그거 길게 네모 빵 치세요. 길게. XJ 가격. 가격까지만. 위로 가니까 YJ 수요량 있습니까? 길게 네모를 빵 치세요. 길게 네모를 빵 치세요. 자, 그러면 수의 교차 탄력성은 공식이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뜨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1번에 대체제란 말 나옵니까? 옆에 플러스란 표시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보완제는 옆에 보니까 마이너스란 표시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독립제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0이 됩니다. 그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로 구분합니다. 됐어요? 칠판. 자, 우리 오늘 경제론 보고 있습니까? 경제론은 수요공급과 경기변동구나 그랬죠? 뭐가 중요한데? 수요공급이 중요한데 이건 지우지 마세요. 목차니까 이거는. 자, 그럼 칠판 보시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는 공급 법칙.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자,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적용한다면 한 놈은 뭐?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에 클리어한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탄력성, 균형, 경기 변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좀 쉬겠습니다.